선풀 많이 남겨주시고요. 그 어제 NBS 조사도 그렇고 오늘 갤럽 조사도 그렇고 정당 지지도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발표된 갤럽 조사에서는 43%, 국민의힘이 23% 이렇게 나왔고요. 어제 NBS 조사에서도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거의 근 20% 차이가 납니다. 민주당이 NBS에서는 45, 국민의힘이 20%예요. 그러니까 역대 최저치를 찍은 건데 탈출구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당대표 출마도 저희들이 이제 취재해 보니까 한동훈 대표도 출마 안 할 가능성, 그리고 김문수 지사도 후보도 출마 안 할 가능성. 그래서 당대표 후보를 이낙연 전 총리가 할 가능성이 있다 얘기가 막 나돌아요. 국민의힘 얘기 좀 들으시나요? 예. 글쎄 제가 보기에는 그 지금은 그 뭐랄까 활로를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뭐가 이게 기회가 안 온단 말이에요. 네. 일단 실수를 해야 기회가 오는 건데 야당 입장에서는 반사 이익을 노리는 건데 그런 기회가 안 오고 있어서 저는 당 대표는 막상 전당대회 날짜 잡히고 하다 보면 나옵니다. 제가 보기엔 한동훈 전 대표는 당선 가능성이 좀 낮아 보이기 때문에 안 나올 수가 있죠. 그런데 김문수 전 후보는 네. 그래도 출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어요. 네. 네, 저도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나올 거고 지금 송원석 원내대표가 물론 삼선이기는 하지만 처음에 될 때 보궐로 됐어요. 네. 그래서 국회의원 한 경력을 다 따지면 한 7년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삼선 의원의 원내대표치고는 실제로 국회 이력은 좀 짧은 편이에요. 그리고 뭐랄까요, 이 어려운 야당 입장에서는 어려운 난국에 107명을 끌고 이렇게 돌파하기에는 약간 그런 뚝심이나 지략이 조금 부족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기재부 그 직업관료 출신으로 공무원 생활도 오래 하고 뭐 좋은 대학 나오고 한 거는 맞습니다만 또 정치는 그것만 갖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당 대표가 새로 뽑히기 전까지는 지금과 같은 좀 지지부진한 모습이 계속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경북지사 출마설이 나돌고 있더라고요. 김문수 후보가. 근데 이제 유일하게 김재원 의원이 제일 반대한다. 왜냐하면 자기 대구시장 그렇죠. 예, 이걸 줘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이 대목에서 김재원, 김문수, 뭐 경북도지사, 대구시장 이러고 있는데 이진숙 씨가 저러고 있는 건 참 넌센스입니다. 예. 그런 거고 그다음에 저는 요즘 이렇게 국민의힘을 보면서 우리의 과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2007년 대선에서 560만 표로 대패하고 그리고 2008년 총선에서 80석으로 떨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그때 그래도 민주당은 인재풀이 넓으니까 정세균 대표가 계셔서 네. 그러니까 정세균 대표는 정치 경험도 많고 그리고 이게 좀 사람도 아우르고 이런 게 있어서 그 위기를 잘 버틴 거예요. 네. 예, 그리고 이제 2010년 지선에서 물론 우리 대통령님 뭐 어쨌든 그 이후에 2010년 지선에서 약진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안정형의 리더십이 당에는 필요하고 그래서 위기의 순간에는 그런 리더십, 그다음에 개혁을 치고 나갈 때는 개혁적인 리더십 이렇게 될 수 있어야 되는데 네. 제가 국민의힘을 보고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2012년에 제가 국회 들어와서 국민의힘 쪽이 너무 부러웠다. 인재풀이 우리보다 좋았다, 솔직히. 네. 그러니까 대선에서 지더라고요. 네. 네. 그런데 이번에 들어와서 보니 국힘이 인재풀이 정말 형편없더라. 네. 그리고 오히려 차분하고 괜찮다. 거의 다 관료 출신이에요. 네. 그리고 지금 보세요. 김민석 그 총리 내정자 인청에서도 검사들이 저러잖아요. 맞아요. 예. 이건 저쪽에는 전략가가 지금 없구나. 매우 안 좋은 징후입니다. 네. 검사들이 그 중요한 총리 인사청문회에 나타나서 예. 특수부 검사처럼 청문회를 하잖아요. 예. 수사하듯이. 네, 수사하듯이 청문회를 하니까 윤석열이 마구마구 떠오르잖아요. 예. 아직도 저건 윤석열의 당이구나. 그래서 아마도 혼란을 수습하고 이런 과정이
조금 더 길어질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이것 좀 여쭤볼게요. 이제 어찌됐든 김민석 후보 총리 인준이 되겠죠. 네, 됩니다. 그리고 투표하고. 네. 그리고 2억짜리 우리 과거에 한덕수도 해줬잖아요. 그렇죠. 거기는 정말 돈도 많고 이상한 월세도 막 많이 받았잖아요. 네. 지금 방금 속보가 하나 나왔는데요. 김민석 후보자 중앙지검에 배당됐었잖아요. 근데 이 사건을 중앙지검이 서울경찰청으로 이송했어요. 그러니까 다들 뭐 제2의 네. 조국 가족 멸문지화 사태가 일어날 거라고 막 걱정하시던데 제가 기우시다. 네. 그렇지 않다. 보여주는 거예요. 네. 하여간 재밌습니다. 재밌고 유쾌한 소식도 또 하나 네. 있어요. 뭐냐면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반값 점심값을 네. 이제 생각해 보라고 해서 큰 산업단지 중심으로 왜 학생들 1,000원의 밥상 있잖아요. 네. 대학생들 네. 그런 것처럼 요새 물가가 너무 높으니까 직장인들 점심값을 보존해 줘라. 이제 이런 그걸 좀 검토해 봐라. 그래서 아마 대규모 사업장 중심으로 하게 될 텐데 또 한편에서는 이런 것 같아요. 서울 같은 경우 굉장히 물가가 높고 점심 한 그릇 사면 가격이 세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구내 식당이 있거나 이런 회사들에게는 더 유리하고 또 작은 회사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또 조금 별로 혜택이 없는 그래서 이렇게 좀 디테일이 살아있는 정부니까 이렇게 좀 고르게 좀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예. 지금도 대기업 구내식당은 사실은 싸요. 제가 알기로는 싸요. 비싸지 않아요. 맞아요. 싸요. 예. 지금도. 고퀄이고. 거기는 회사에서 상당히 보존해주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도 절대로 비싸지는 않은데 문제는 그런 큰 사업장이 아니라서 구내식당이 없어서 일반 음식점에 나가서 점심을 먹어야 되는 경우가 이제 조금 부담이 될 정도로 최근 몇 년 동안 많이 올랐는데 정말 정교하게 설계를 해야죠. 이게 또 요식업을 하는 자영업자분들한테 피해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그러면 무조건 자영업자들한테 싸게 받으라고 할 수는 없고. 없는 거고 예. 그리고 자영업자들한테 일일이 다 어떤 일부 지원 내지 보존을 해주는 게 사실은 쉽지 않은 문제라서 설계를 정말 정교하게 해야 될 겁니다. 이게 룰라가 했던 방식. 예. 그러니까 교육이나 뭐 이런 모든 문제에 직접 지원하는 거예요. 저소득층에 대하여. 네. 예. 그러면 이제 그런 걸 했을 때 조금 정교하게 봐야 되지만 그 식당이 있는 곳에 뭐 가격을 인하하라 50%로 하라. 이거는 전혀 별개의 문제고 네. 그건 그들만에 해당이잖아요. 네, 네. 이제 다른 방식은 쿠폰 지급 이런 걸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게 정말 어려운 상황이 파악되면 예. 50% 쿠폰을 지급해서 국가나 지자체가 보조하는 방식을 예.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일단 이렇게 가기 전에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15만 원 민생 지원금을 다 푼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야 자영업 전체가 살아날 수 있게 해줘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저거는 아마도 저 발상 자체는 긍정적이고 이제 실행 계획에 들어가면 네. 더 좋은 안으로 진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윤석열 정부 때는 실행 계획이 저렇게 나왔다 안 해. 뭐 아예 안 할 거야. 5살 저기 초등학교 입학 질렀다가 아예 안 해. 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스타일이 김민석 총리도 스타일이 네. 엄청 디테일에 강하고 네. 뭐 저런 것까지 신경 쓰나 할 정도로 신경 쓰는 스타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네. 이제 그 큰 방향을 정했으니 네. 구체적으로 뭔가 만들어낼 거라고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요것만 끝으로 여쭤볼게요. 방금 전에 속보가 전해졌는데 김건희 특검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네. 관련된 자료를 확보했다. 라는 겁니다. 오늘 아침 이제 중앙일보 단독 보도로 나오기도 했는데요. VIP한테 내가 말했어. 사표 쓰지 마. 요 예, 얘기, 예, 요 예. 얘기 관련된 자료를 확보했다는 겁니다. 근데 임성근 사단장은 어제 느닷없이 이명현 특검 만나겠다고 찾아와가지고 일종의 언프를 했다가 못 만나고 돌아갔어요. 예. 그리고 나서 이명현 특검이 기자들한테 나서서 아니 뭐 약속도 없이 부르면 그러니까. 와야지 예.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타나가지고 뭐 왜 면담 신청을 하는 것이냐라는 겁니다. 오늘 또 박정원 대령 항소심 재판이 있고 해서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 사실은 그 국민들의 대부분은 어떻게 진행됐을지는 다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네. 근데 그동안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고 뭐 자료를 확보했다고 하니까 네. 이제 시작될 텐데 사실은 그 임성근 전 사단장의 구명 로비의 핵심 인물이라고 볼 수 있는 이종호라는 블랙펄 인베스트먼트의 대표를 통해서 많은 일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최혜병 사건에만 관련된 게 아니잖아요. 아니죠. 이 사람이 예, 그렇습니다. 여기를 제대로 좀 파면, 그렇죠. 소위 털면 네, 털면. 무궁무진하게 나올 겁니다. 아, 사실은. 이종호를 털면 무궁무진하게 나올 네. 거다. 거기 3부도 나오잖아요. 한부도 있죠. 예. 아니 너무 워낙 많아요. 아, 관련된 막- 게. 예. 막 그 이 대목에서 설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특검에 의해서 사실이 확인되고 정의가 구현돼가는 과정을 보는 게 예. 설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아, 아니 그리고 일단은 이제는 뭐 옛날에는 김건희가 막아주겠지, 뭐 대통령실이 막아주겠지라는 기대감이 있어서 버텼겠지만 네. 이제는 그게 다 사라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가 불이익을 보거나 자기가 죽을 것 같으면 얘기해요. 다 네. 술술 네. 분다. 네. 알겠습니다. 뭐 뉴스가 너무 많았는데 다 챙기지를 못했어요. 그 사병 집단 오명까지 뒤집어 씌웠는데 윤석열 측에서 경호처 고발했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고요. 또 관련해서 그 최혜병 사고 영상이 최초로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CBS 노컷뉴스 단독 보도로 나왔고요.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뉴스를 살펴보셔야 되겠다. 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만은 못 찍었지만 19,000은 넘었다. 예. 아까비 아까비. 예. 다음 주에는 좀 더 여러분들께서 많이 뉴스를 보셔야 네. 됩니다. 다음 네. 주에 또 제가 흥미진진한 흥미진진한. 아 근데 오늘 건 진짜 단독이에요, 원님. 제목거리입니다. 예. 아, 네. 대통령께서 직접 최민희 그게 의원께 잘하겠다, 이럴 잘하겠다, 열심히 하겠다. 네, 잠 못 드는 밤. 아 그때는 벨라이스로 벨라이스. 여러분 함께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나와요 프로롱도 같이. 네, 드셔야 됩니다. 장이 건강해야 됩니다. 그래야 평화가 옵니다. 네, 자,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